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닥경제 무너지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 항상 초월한 최악의 경제, 한경영 올해 성장률 다시 조정해서 마이너스 2.3%. 자, IMF보다 더 최악 경제 오고 증시 대폭락 온다. 자, 각자 단단히 대비하고 생존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 3억발 10조 매도 폭탄 초입기 들어갔다. 10억에서 3억으로 확 바뀌는 대주주 기준 연말 역대급 매물 쏟아지겠다. 주식 3억원어치 있으면 세금 폭탄, 증시 연말이 두렵다. 700만 개인 투자자를 올리는 기획재정부의 압법 강행을 규탄한다. 한경영 코로나 장기화로 하반기 성장률은 더 악화될 것이다. 골목 상권까지 초토화, 지도로 본 서울 폐업 실태 이슈 탐방에 대해서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이렇게 강화시켜서 자, 10조 매도 폭탄이 초기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쳤고 법 개정이 별도로 없으면 시행령 규정된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게 된다. 대주주 12월 28일 기준 회피 매도를 위해서 과거 2, 3배 이상 매도를 예정하고 있고 이 규모가 이제 10조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 확 낮추는 방안이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개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매년 4월에 22 내지 33%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본인과 직계 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주식 종목이 3억 원어치를 넘으면 투자소득의 최대 3분의 1을 세금으로 토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자들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연말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5년도에는 이제 50억이 대주주였었는데 점차 강화시켜서 13년도는 40억 원, 16년도는 20억 원, 18년도는 이제 15억 원, 2020년도는 10억 원인데 지금 다시 3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이제 대거 매도를 했었죠. 공매도 산 넘은 개미들, 이번엔 대주주 양도세 고민이다. 내년 4월 시세차익 양도세 기준 강화됐고 배후 직계 존속 포함 합산 금액으로 하고 벌써부터 큰 손들 절세 고민 커졌다. 올 주가 급등은 의외로 대주주도 많이 늘었고 2022년까지 10억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겠고요. 그렇지만 거의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2016년도는 1조 4천억 원하고 또 코스닥에서 1432조 를 갖다가 2억 원을 그때 매도를 해서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주주 범위를 강화시킬 때마다 계속해서 해마다 1조, 3조, 1조, 3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매도가 됐었던 거죠. 12월 전체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자, 올해 2022년도 자, 얼마나 매도가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10조 정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세 꺾인 국내 증시가 되겠는데요. 자, 3월에서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지금 막 꺾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4.54, 코스닥 등락률은 마이너스 6.31%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상승했던 것이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이어져서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주주를 피해서 대량으로 양도를 하겠다. 그래서 주가 폭락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을 3억 이상으로 낮추게 된다면 신규 대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 쏟아진 매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때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데다가 농학개미 운동으로 집중 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들까지 주식을 합산해서 사모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혼선이 크고 전문가들은 10억 원이 유지될지 3억 원 낮아질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팔아서 매수단가를 높이고 다시 사는 방안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제주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식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에는 15억 원, 2020년에는 10억 원 낮췄고 이 기준까지 또 다시 한번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시장 하락의 우려가 크고 연말이 되면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매물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15억 원에서 15억 원 낮아지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약 5조 원 가까이 개인 매물이 폭탄이 개인 투자 매물이 폭탄이 쏟아졌고요. 황세훈 상명대 DNA 랩 개견연구위원은 대주 조건은 3억 원 하향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과거 대주 회피 목적의 매도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역대급 매물이 쏟아져서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10조 원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식의 대폭락이 예견되고 이미 성장세가 꺾인 국내 증시는 한국 경제, 실물 경제의 계리와 주식 거품의 계리와 겹쳐서 패닉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견할 수 있겠고요.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각자 지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골목상권까지 쇼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집 식당 40%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더라. 죽음의 도시예요. 빚덩이 걱정하는 상인들.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 줄폐업이 대규모 실업 실직을 일으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관련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선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민일보는 코로나 브루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자영업 폐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해서 폐업 자료를 39,180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사실상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정성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폐업한 업종의 패턴과 코로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0업종, 국민생활에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 32개 업종, 생활 26개 업종, 문화 52개 업종 등의 폐업 데이터를 24,330개를 추출한 뒤 폐업 순서대로 아이라고 구글 지도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체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폐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보였고요. 사무실 없이 자택 영업을 한 통신 판매업과 폐업 수가 40개 미만의 업종 등을 제외한 2만 개 업체를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상위 폐업 10개 업종을 보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7,303, 일반 음식점이 7,279, 통신 판매업이 6,164, 폐업음식점이 2,900, 건강 기능식품이 2,200, 미용업 1,500, 담배 소매 판매업 1,300, 의료기 판매업, 방문 판매업 758라는 것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상위 6개 자치구를 보면 강남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루어졌네요. 4,434, 홍파 2,500, 서초 2,300, 마포 2,100, 영등포 2,000, 강서 2,000 이렇게 되고, 서울 자치구 전체 합치면 39,180건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폐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자영업은 그야말로 최악의 바닥의 상황이죠. 자, 업종 전체를 보면 문화가 1,360, 생활이 6,429, 생활이 제일 크죠. 식품 제일 크게, 식품과 생활이 제일 크고요. 16,541 합쳐서 24,332개가 이렇게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폐업 확산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생태계를 축소시켰고, 실업 실직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밑바닥 노동 현장 일거리 구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그로 인해서 노동 가치가 떨어져서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도 직접 목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코로나 충격이 실물 경제에 주기 시작했던 3월부터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폐업한 식당과 술집 7,687곳의 평균 생존 기간은 2,396일로 6년으로 이제 어쨌든 6.5년으로 조사됐고요. 폐업업체를 생존기간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 수치는 1,354, 3.7년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지난 폐업한 식당과 술집 7,151곳 가운데 생존 평균값 2,581을 7.7년,
7.07년, 중간값 4.2년보다 각각 181일, 184일 단축된 것이 되겠고요.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도 평균기간 수치는 각각 173일 정도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평균값과 중간값이 같은 수준으로 들어선 건 신생업체나 오래된 업체 모두가 폐업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고요. 자, 오래된 기업도 다 폐업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 악화로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0년 넘게 생존해왔던 업체까지 폐업 선언을 휩쓸리고 있고, 지난 3월 이후 폐업한 식당 중 1년을 버티지 못한 업체는 무려 3,138곳 40.9%라는 것입니다. 651개는 6개월도 못 버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6개월도 버티지 못한 게 651개나 되겠습니까? 코로나19는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장사했던 터줏대감 업체까지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10년 이상 운영을 지속했던 곳 중 1,709곳이 지난 6개월간 폐업했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장기 운영이 있던 업체도 122개 곳이 문 닫았다는 것인데요. 대단하죠. 30년 동안 유지했는데도 이번 기회에 이제 그걸 못 넘기고 무너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주로 이용하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데이터가 빠져 있고, 옷가게, 학원, 인허가 데이터는 지켜하지 않는 업종 형식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폐업 업종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폐업은 주로 상권 핵심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핵심 역세권 인근 상권에서만 지난 6개월 사이에 919개 업체가 폐업한 것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핵심 상권에서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중 식당과 술집은 474개인데 평균 기간은 이제 6.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제 확산과 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가 골목 상권까지 무너지기 시작했고, 폐업의 늪은 일반 음식점을 포함해서 일반 식품 판매점, 식당 급식소, 제과점, 유흥 단자점 등 먹거리 관련 업계만 한정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미용업, 담배, 소매업, 방문 판매업, PC방, 오락교 같은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과 당구장업, 세탁업, 노래방업, 체육도장업, 여행업, 숙박업 등 전방위로 퍼져나갔고, 줄폐업은 동네 상권에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환경형 코로나 장기화로 하반기 성장률 더 악화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경련에서 발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한경련 2020년 국내 전망을 보면은 GDP 성장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3%를 예상합니다. 마이너스 2.3% 이것은 대단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성장해도 지금 어려운데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2.3%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 정부 집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집계 엄청나죠. 하반기는 더더욱이나 마이너스 8%로 되고 있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늘 걱정이 합니다.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고 실업률도 이렇게 늘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하반기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8%,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1%, 실질출도 마이너스 6.1% 역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경련은 24일 경제동향과 2020년 3, 4분기 보고서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연내에 반등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경련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분기 보고서와 같은 2.3% 제시하고, 상반기, 하반기엔 각각 0.7, 마이너스 3%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분기 보고서에서 하반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9%에 치겠지만, 한 분기 만에 0.9% 다시 내리잡은 것입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전을 수립하고 극복을 지원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된 경제권 부실화와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하반기 경제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분석이 되겠고,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이 민간 소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4.1%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신용 대출 급증에 따른 상환 부담과 전월세 폭증에 따른 집세 인상 등도 민간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겠고요. 설비 투자나 내수 침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위축에 따라서 1.5% 성장이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 건설, 토목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가장 반등의 효과를 차지했던 수출도 역시 마이너스 6.9% 역성장이 전망이 됐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GDP는 마이너스 2.3%가 이제 연간 되는 것이고요. 2018년도는 플러스 2.7% 있었죠. 이것도 매우 적은 숫자인데요. 문정부 들어와서. 당연히 이것을 3 내지 5%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3% 심각한 것입니다. 건설 투자 마이너스 4.1, 수출 제하 마이너스 6.9, 그 다음에 실업률도 4.5%. 한경련은 경제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경제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으로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일시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한다고 국책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KDI도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1%, 내년도 플러스 3.5% 얘기했지만은, V자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운 상경을 국책 연구기관들도 나타나고 있고, 한경련은 마이너스 2.3%까지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보면은 IMF는 마이너스 2.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마이너스 2.0%,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1.3%, LG경제연구는 마이너스 1.0%, 현대경제연구는 0% 등 각각 마이너스를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 3%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고요. KDI는 이런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코로나 확산의 범위와 기간 등에 따라 성장 기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위기를 견뎌내고 당분간 위기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연구원도 수정 전망치를 내서 희망적인 V자 혹은 U자가 아니라 W자 또는 이중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작년보다 9.1%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핵심 이유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북한에게 무참하게 총살되고 불에 태워졌어도 지키만 보는 심한 태도에 과연 이들이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최악의 정부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정치 속에서, 정치 방역 속에서 바닥경제의 마지막 보리인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막막해지고 이들이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상상 초월한 최악의 경제 속에서 국책연구기관까지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2.3%로 다시 내려잡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IMF보다도 더 최악의 경제 상황이 밀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정부는 양도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대주주 요건을 사실상 3%로 확정하고 있어서 연말 이전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약 10조 내외 매도용률의 증시 대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자 대비하시고 최악의 경우에도 생존이 보장되도록 각자 해내시고 해야 될 역할을 해내시고, 지금은 각자 도생시대다. 그래서 반드시 각자 살아남을 것이다.